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역병을 물리쳐 주소서.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낭난군을 물리치소서. 왜군을 물리쳐 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메뚜기 때 물러가고 올해도 풍년 들게 해주소서. 네, 안녕하십니까.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신라 제2대 임금 남해 차차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군 할아버지도 아닌데 8주령 대신에 3주령을 흔들어 봤습니다. 당시는 재정일치 시대라서 백성을 다스리고 교화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안위와 백성의 을 염려해 주는 일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을 장악하고 국정을 다스리는 일들은 실력자에게 맡기고 자신은 한 발 뒤로 물러앉아서 혹은 한 발 앞서서 제단에서 귀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걸로 즉위 21년을 보낸 임금이 남해 차차웅입니다. 자, 차차웅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무당과 같은 말입니다. 원래 자윤이라고 하는데 이 자윤을 차자 글자의 소리를 따서 한자로 이두식으로 적으면 차차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해는 원래 나무에서 왔습니다. 나무가 남해, 이 남해를 글자를 따서 적으니까 한자로 남해, 남쪽 남자에 바다 해자. 그렇다고 남해 차차웅을 남쪽 바다 임금이라 이렇게 부르시면 그 임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해 차차웅이 왜 나무 임금이었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 나무, 여러분 나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꽃들 무척 좋아하시죠? 꽃을 좋아하는 만큼 나무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시더군요. 저도 꽃도 좋아하지만 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여름숲, 6월에 저녁답의 여름 숲이나 7월 초 오늘 같은 날 어디 한가한 산에 들어가서 벤치나 이런 게 있어서 한번 들어 누워서 공기를 하고 들이마시면 그야말로 신선노름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뿜어내는 어떤 공기 정화작용도 있겠지만 나무는 그 자체로서 어딘가 한자리에 서서 일생을 보내는 저 모습이 사람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왠지 사람을 닮은, 내 존재를 닮은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요? 심리학이나 미술 치료에서도 자신의 심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나무를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지를 이렇게 울창하게 그리고 열매도 많이 그리고 또 뿌리도 그리고 여러 가지 뿌리와 둥치가 있는 사이에 땅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심리를 분석하는 일이 있죠. 그 뿌리, 자, 나무의 미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무라는 건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뿌리가 있죠. 이 뿌리는 사람으로 치면 뭐겠습니까? 조상입니다. 네, 우리 조상들 중에 제 부모가 부모의 또 부모, 그 부모의 부모,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저 한 사람이 나기 위해서 수십 수백만 부모가 이 지구상에 살다 가셨을 겁니다. 그 부모들, 그 수많은 부모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고가 있었던가 돌아가셨다든가 저를 낳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저는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현재의
죄가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나무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엄청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땅 속에서는 뿌리를 찾고 둥치로 뻗어나와서 가지와 이파리와 가지 끝은 어디를 향합니까? 허공을 쭉쭉 뻗어나가 하늘을 향합니다. 하늘을 우르른다. 머리는, 정신은 하늘에 있고 발은 땅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어딘가 모르게 자신과 비슷한 느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남해 임금은 시호가 남해, 즉 나무의 뜻을 가졌을까요? 이 시호는 한 임금이 승하하고 나면 그 다음 혹은 그 후대의 임금들이 원래 그 임금의 즉위 기간 동안 행했던 치적이나 혹은 그 임금의 성품이나 여러 가지를 한 말로, 하나의 낱말로 가장 적합하게 표현해서 상징해서 주는 게 시호입니다. 이 시호가 나무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임금이 나무처럼 살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나무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나무는 뿌리를 받고 정신은 하늘로 향해 뻗어가죠. 그런데 더운 여름에는 무엇을 줍니까? 그늘을 만들어주고 추운 겨울에는 옛날에 땔감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또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충족시켜줍니다. 또 일생을 다하거나 다하기 전에 목재로 서서 집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래서 나무는 고스란히 온몸을 다 바쳐 인간에게 이로운, 평소에는 또 산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얼마나 이 아름다운 풍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적인 그런 충만감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내어준 임금이다. 그래서 나무 임금, 남해 차차홍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북쪽으로는 낙랑군이 자주 침범을 해왔고 동남쪽으로는 왜구들이 발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 자체가 거의 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해 임금은 자신이 어떤 군장, 박혁거세처럼 군장의 역할을 한다든가 군사를 거느린다든가 이런 데는 성격도 맞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카리스마가 없었습니다. 훈련도 받지 않았을 테고요. 그래서 당시의 신흥 귀족으로 올라온 석탈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던지라 이 석탈에 관해서는 다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석탈애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고 맏딸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 친족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석탈애에게 대보에 임명합니다. 이 대보는 오늘날 국무총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정을 다 이양해주고 권한을 다 내주고 자신은 한 발 물러서서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고 귀신과 제사를 모시는 역할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마침 이렇게 해서 21년을 보내게 되는데 마지막 해에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펄벅의 돼지라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메뚜기 떼들의 그 공포스러운 장면 기억나시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당시엔 농사제일이죠. 농사로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풍년만을 기원하고 풍년이 들어야 백성들도 배불리 먹고 그 세금을 곡식으로 거두어서 나라의 곳간도 풍성해지는데 메뚜기 떼가 들판을 덮어버렸으니 근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의 흉년 정도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농사 그 자체가 거의 전부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고 그 해에 얼마 있지 않아 남해 임금이 운명합니다.
자, 그건 행간을 읽어서 해석하면 메뚜기 떼들이 온 나라를 휩쓸어서 곡식이 없었다. 임금의 궁궐에도 곳간이 비었겠죠. 그럼에도 또 남해 임금은 흉년이 들면 평소에 나라의 곳간 백성에게 거두어 들인 세금 곡물류지만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줬다는 곳간을 열어서 백성에게 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헌신적인, 희생적인 임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들이 습격한 그 해, 그래서 농사 일을 돌보고 백성 걱정을 하다가 운명을 맞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겁니다. 자, 그 남해 차차웅은 이 점을 치며 기원을 하면서 임금 생활을 시작과 끝을 했지만 남으로 본격적으로 살게 된 배경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태자로 있을 때, 그러니까 박혁것의 말기를 두 눈으로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을 겁니다. 당시에는 박혁것에는 초대 건국 왕이고 해서 강력한 통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겠습니까? 네, 육촌장입니다. 원래 토착 세력의 토호들인 이 촌장이 박혁거세를 받들어서 임금으로 모시긴 했지만 임금이라고 강력한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명목상 임금이고 실질적으로는 토호들이 그 세력, 권세들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박혁거세는 그걸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굉장한 힘을 쓰는 통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토호 세력인 촌장들과 갈등 관계에 놓였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승하하고 난 뒤에 하늘로 돌아갔음에도 하늘에서 시신이 떨어져서 5조각이 났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늘에서 떨어져서 5조각이 났다는 것은 신화적인 기록, 설화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신을, 좀 잔혹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육촌장이 하나씩 떼어서 갖고 갔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 부위로 나뉘어진 그 시신을 따로따로 묻은 게 오릉이라고 보면, 이 임금의 신체를 하나씩 가져갔다는 것은 내가 임금 왕족의 줄을 선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있을 겁니다. 임금의 육신조차 누구한테 있다? 우리 촌의 손아귀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촌장들의 막강한 세력을 아버지의 시신 분해를 목도한 것입니다. 남해가. 그러면 자기는 아버지처럼 강인한 사람도 아닌데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명을 할 때 혹은 그 전에 어떻게 아버지의 시신이 분해됐던 것처럼 자신은 더 이렇게 6부위, 12부위 이렇게 해체되는 상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당초 마침 석탈해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석탈해에게 맞다를 줌으로써 왕권 안정에 기여하고, 겉으로는 표면상으로는 석탈해가 악역을 맡고 자신은 선역을 해서 21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남해 임금도 왕관을 썼죠. 그게 나무하고 연결됩니다. 우리 왕관을 자세히 보면 신라의 왕관은 특히 순금으로 되어 있죠. 이 순금이 모양이 어떠냐 하면 날출자 모양, 중간에 둥치가 있고 가지가 뻗어나간 출자 형태입니다. 근데 그거는 축약이 된 뭐가 비슷합니까? 나무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 알타이에서, 저 북서쪽에서 알타이에서 금이 수도 없이 공급이 되었고, 초기부터 사철 노리택이라 해서, 사철 노리택은 저 중후기입니다만은, 그 사철 노리택의 저택에 금이 매일 이렇게 들어가는 그만큼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배경도 지하 땅에서 금이 많이 공급된 까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과 어떤 국방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파워 있게 행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격상 혹은 자신은 그만한 어떤 자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임금으로 남해 자차웅으로 마감을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요즘도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역병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의를 하시고요. 휴식 생활도 충분히 하시고, 또 하시고 싶은 것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가면서 옛 선현들이 했던 기억들을 공부해 보면서 새로운 내일을 맞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남해 자차웅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리 이사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